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멘트의 스칼라 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트 역시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과 크기를 가지게 되는데, 일단 이제 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스칼라 양이 되겠고, 이제 방향을 모두 고려한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외적이라는 개념을 다룬 후에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어떤 그 힘이 이제 오점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즉 어떤 물체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 원형의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의 그 모멘트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의 이러한 힘 F에 대한 그 이러한 직각거리 D의 곱을 이제 우리가 모멘트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그 모멘트의 방향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모멘트의 축이라는 것이 이제 모멘트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이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오른손 법칙 혹은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제 회전 방향의 그 즉 이러한 식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회전 방향을 이 네 개의 손가락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모멘트의 이제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이 회전 방향이 지금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게 되면 이제 회전 방향이 이제 반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이때 이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개념은 이제 이러한 힘과 그 힘에 대한 이 직각거리 D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 거리값에 따라서, 즉, 이 거리값이 5점에 가까울수록 이제 힘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제 회전력은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어떤 이제 물체를 돌리는 힘이 이제 회전력이 정해져 있다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작은 힘으로 이제 물체를 돌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모멘트를 계산을 할 때는 이러한 직각 거리를 이제 만약에 직각 거리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직각 거리 D를 구해서 이제 그 이 직각 거리일 때의 그 힘이 모멘트가 이제 가장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항상 모멘트를 구하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직각거리 D로 이제 곱해준다라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평형 방정식에서 우리가 모멘트를 합을 구한 개념이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힘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모멘트들을 모두 합한 값을 최종적인 이제 합력 모멘트라고 우리가 계산을 여태까지 해왔고, 이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힘에 대한 그 직각거리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플로 표시를 했었었는데, 이제 커플이라는 것은 결국 프리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한 점, 이 5점에다가 모두 이러한 식의 그 모멘트들을 그 한 점에다가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스칼라 양 같은 경우는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합력 모멘트는 각각의 그 분력의 모멘트를 모두 합한 것과 같고, 또한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제 만약 어떤 전체 합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체 합력에 대한 모멘트는 이러한 그 전체 합력을 다시 이러한 식의 분력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모멘트를 이제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이 이제 발인용의 정리가 되겠고, 일단 이 개념은 발인용의 정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이러한 식의 모멘트가 5점에 작용을 할 때 이제 그 크기를 나타낸 것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직각거리 D와 F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일단 모멘트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 F라든지 D 값은 이제 그 모멘트의 값의 범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임의의 값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꼭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단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는 이제 이 값이 나와야 한다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모멘트도 우리가 힘의 어떤 그, 그 힘을 합력을 구하듯이 이제 모멘트도 이러한 어떤 대수적 연산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이제 그림과 수식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개념만 이제 그 직각거리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이제 이러한 2차원 평면상의 그 모멘트를 구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직각거리만 산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단순하게 이미 이제 힘에 대해서 이제 직각거리 성분이 주어졌으므로 이제 오점에 대한 모멘트는 결국 이 힘 곱하기 직각거리를 하면 이제 200Nm로 산출이 되게 되겠고, 일단 우리가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00Nm라고 표기를 하든지 혹은 이러한 식으로 화살표로 이제 방향을 도시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제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이제 O점에서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O점에서의 직각거리는 이 2m는 이제 이 힘의 방향과 평행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직각거리는 이 0.75를 곱해서 결국 최종 값은 50 곱하기 0.75를 하면 37.5 Nm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방향은 5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0.75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회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회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이제 도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C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힘에 대한 직각거리만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힘에 대한 직각거리는 이제 이쪽 부분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이쪽 방향의 성분을 우리가 산출을 해보면 결국 2피트 곱하기 코사인 3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수직 거리는 이제 4피트 더하기 2 코사인 30도 피트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40파운드 곱하기 이제 이 전체 길이 값을 해주면 이제 229 파운드 피트로 산출이 되게 되고, 또한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돌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시계 방향의 회전 방향을 도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D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쪽으로 하고 힘이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오점에 대한 직각거리는 이제 이쪽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피트 곱하기 사인 45도를 하면 결국 이 값 곱하기 이 값을 하면 이제 오점에 대한 모멘트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2번도 이제 이러한 힘에 대한 오점에 대한 직각거리를 구해보면, 일단 이쪽이 1m고 이제 전체가 4m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 부분의 길이 값은 4m 빼기 1m는 3m가 될 것이고, 따라서 7kN 곱하기 3m는 이제 21.0kNm로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최종적인 그 모멘트의 그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오점에 대한 각각의 힘에 대한 모멘트를 먼저 구해서 이제 그 모멘트를 우리가 대수적 연산으로 그 연산을 해서 이제 최종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50N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50 곱하기 2m가 될 것이고, 이제 60N에 대한 것은 이제 오점에 대해서 이제 평행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60N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게 되고, 또한 20N은 이제 이쪽에 그 경사지기에 나와진 부분에 대한 그 이쪽 부분의 직각거리를 구하면 이제 그 부분만 이 20N은 이제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40N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이 끝점까지의 이 X축 방향의 거리를 구해서 이제 40N을 곱해주면 되게 되므로, 일단 그러한 식으로 이제 값을 구하고 이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힘이 있을 때는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도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20N에 대한 것만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게 되고, 어차피 60N은 거리 값이 없고 이 X축에 평행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식을 살펴보면 이제 시그마 FD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0 곱하기 2m, 60은 어차피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20N에 대한 것은 이 3m에 대해서 이제 이 사인 성분이 되게 되므로 이제 3 사인 30도가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40은 시계 방향으로 돌므로 마이너스 40N에다가 일단 이쪽까지는 4m고, 이 거리 값은 이제 3의 코사인 30이 되게 되므로 이 값을 더한 것을 40N에다가 곱해주면 이 값들을 모두 이제 덧셈을 해주면 이제 최종적인 모멘트의 값은 이제 마이너스 334Nm는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어차피 처음에 우리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표기를 해도 되고,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생략을 하고 이제 방향으로 이제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